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를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딱 한 단어로 정성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정성과 관련해서는 중용 23장의 구절이 가장 명확하게 원리를 설명해 놨죠. 영화 그 영린에서도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이 문장이 인생학교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실천법입니다. 듣기 훈련도 말하기 훈련도 이 이야기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 생각이 내 몸에 각인이 될 때 내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뀌고 이내 세상이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게 된 것처럼 스탠리 밀그램이 주장했던 지구상의 임의의 두 사람은 평균 6단계의 사람만 거치면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 주장과 그것을 사회연결망이라고 하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페이스북 데이터 과학팀에 의해 평균 3.57단계를 거치면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따라서 내가 정성을 들이는 습관만 만들어낸다면 이건 이내 전 인류에게 감염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성을 내 몸으로 체화하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국 속담에 유언천리 레상봉이요. 무연되면 불상식이란 말이 있어요. 인연이 있으면 천리 밖에 있어도 서로 만나게 되고 인연이 없으면 바로 앞에서 얼굴을 마주해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이죠. 알아보지 못한다. 저는 이 인식에 포커스를 둡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인식에 없는 것들은 대부분 배경으로 지나가 버리고 말죠. 혹시 그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해리와 셀리가 서로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장면들 말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봐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얼마나 수도 없이 스쳐 지나갔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도 하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나 결국 우리들의 인식에 들어오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먼 나라 이야기, 저 멀고도 먼 안드로메다의 일이 돼버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식에 들어오기 위해선 나의 주의, 주목이 필요하죠. 결국 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내 인식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내가 정성을 들일 대상에 대한 관심이 시작점이라는 거죠.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나에게 보내준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인과의 법칙으로 이 우주가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먹을 먹거리조차도 인과의 법칙으로 나에게 옵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자연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하지 못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이 인식을 이끌어냅니다. 이게 보통 신앙단체나 수련단체에서 주장하는 방법과 저희 인생학교에서 하는 말과의 극명한 차이점이 될 거예요. 보통은 내 주의력을 끊어내고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라고 말을 하죠. 어디를 가든 다 똑같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 과정과 훈련도 필요합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 먹으라고 합니다. 단지 부정도 긍정도 하지 말고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 저절로 내 속에서 융합이 일어나고 물리가 일어나서 저절로 깨닫게 된다고 말이죠. 저는 둘 다 똑같은 길로 가는 방법으로 봅니다. 어떤 게 더 맞느냐는 각자 타고난 재주와 주어진 환경에 달려있을 뿐이라는 거죠. 보통 세상에 던져놓고 공부를 시키는 우리들은 받아들이는 일이 더 익숙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단절해서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결국 마주하게 되는 것은 신들과의 조우예요. 왜냐하면 영계에서 가르치거든요. 원리는 똑같아요. 영계에서 주는 정보들에 현혹되지 말고 다 쓸어먹을 때 각성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그러니 어느 게 더 옳다고 주장하는 건 제가 볼 땐 무의미합니다. 또 이야기가 3000%로 빠집니다.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관심을 갖고 정성을 쏟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는 본인의 힘으로 가야만 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있죠. 상대방이 궁금해집니다. 그 일이 궁금해집니다. 궁금해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는 거죠. 알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조사를 시작합니다. 사람이라면 물어보게 되겠죠.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은 호구조사가 들어갑니다. 이건 일이나 취미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은 기본적인 조사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해서 하나로 표현을 하면 연구조사의 단계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듣기 훈련, 말하기 훈련은 바로 이 연구조사 단계의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일단은 뭘 좀 알아야 면장이라도 해먹죠. 안 그래요? 이 표현 너무 구닥다리인가? 옛날 지역을 구분하던 군면, 읍할 때 그 면의 장이 면장이에요. 혹시 뭔 소린지 모를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드립니다. 그 면장이라도 해먹으려면 그 당시에도 글이라도 읽을 줄 알아야 했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알면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에 막히고 부딪히고 하는 건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알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가 깊어지면 해결법도 저절로 드러납니다. 물이 차면 넘치는 항아리처럼 말이죠. 어려서부터 그 호기심 천국이었던 저는 제 성격 탓에 모르는 것이 나오면 꼭 뒤져서 찾아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백과사전을, 어른이 돼서는 검색을, 그리고 지금은 AI가 저의 장난감이자 놀이죠. 그냥 지나치지 않는 습관을 만들어둔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지인들에게 항상 검색을 생활화하라고 권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말이죠. 그렇게 담아둔 건 언제 어떻게 쓰여도 쓰이니 항상 담아두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말이죠. 이게 또 저희 인생학교의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스마트폰을 항상 끼고 앉아서 검색을 기본으로 삼는 사람들이 꽤 여럿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제는 어디 가서 찾지 않아도 되니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AI가 나의 개인 비서이고 선생이고 참모고 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부터는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수만 가지 형태로 갈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각자의 영역이에요. 얼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 됩니다. 정성을 들인 만큼, 에너지를 쏟은 만큼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잡초를 뽑아주고 정성을 더 쏟으면 더 잘 자라고 열매도 훨씬 더 많이 맺겠죠. 자연은 오직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운행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서양과 동양은 접근 방법이 달라요. 동양은 자연을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원리를 이해해서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방식을 취합니다만 서양에서는 뭔가를 인간이 규정하고 말로 설득하는 방식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수사학은 단순히 말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수사학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설득의 수단을 찾아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의 생각은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진리처럼 보이는 것을 청중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납득시키는 방법을 강구했던 거죠. 이처럼 뿌려놓은 생각의 씨앗이 다르다 보니 발화되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것도 전혀 다른 것들이 되겠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서구 사회의 모든 말하기 기법, 화법의 토대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의도하지 말고 말을 하라고 합니다. 기억나세요? 43번째 날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말이죠. 서양 문명의 씨앗이 되는 의도된 화법은 말을 통해서 세계를 조직하고 설득하며 통제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믿음 위에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서구 사회의 지식과 정보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오늘날에 사용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방식은 딱 여기에 갇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들의 사회도 마찬가지 원리로 조직이 되어 있죠. 의사소통의 목적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데 있으니까요. 그 목적화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가령 물건을 팔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들, 심지어 소설, 드라마, 영화 역시 관객들을 설득한다는 논리 아래 제작이 되죠. 그렇다면 음악은 안 그런가요? 음악도 관객과 소통을 해야 한다면서
관객을 설득하는 작업으로 만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 저희 인생학교에서 제시하는 의도를 갖지 않고 말을 하라는 이 주문이 얼마나 황당하고 이게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세상의 변화입니다. 과거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을 정의한 때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의 생활을 했습니다. 수사학을 이야기했던 건 귀족 계급의 놀이였죠. 즉 글을 알고 스스로 생각이라는 걸 하고 그것으로 대중을 리드하던 그런 계급에서 사용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도요, 결국 말이 통하지 않으면 주먹을 휘두르고 결투를 하고 그걸로도 안 되면 결국 전쟁까지 벌였죠. 그 밑에 있던 대다수의 군중들은 리더들의 결정을 따라서 움직였을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에 변화가 생긴 건 인쇄술의 발달로 책이 만들어지면서 이 지식이란 것이 더 이상 귀족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으면서부터입니다. 더군다나 세계대전 이후에는 모든 인류가 교육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모든 인간이 지식을 갖게 되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된 일은 역사 이래 존재한 적이 없던 세상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물론 지식의 차이가 있고 정보의 차이가 있을 땐 설득의 기술이 그래도 어느 정도 먹힙니다. 그러나 아는 정도가 비슷하고 차이가 없게 되면 설득이 더 이상 작동하질 않아요.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턱하니 여기에 걸려버렸죠. 더 이상 설득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여기에다가 AI마저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식과 정보는 더 이상 힘과 권력이 되질 못하는 거죠. 잘못 아는 채 했다가는 정말이지 개망신 당하는 날이 옵니다. 저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미래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말을 할 때 의도를 넣지 마라. 이제는 그걸 해도 안 먹힌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논해라. 내 생각을 꺼내놓고 상대방의 생각을 잘 듣고 서로 합의가 되는 것만 해라. 그렇게 조금씩 이루어가도 절대 늦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빠를 수 있고요.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대부분 어떤 주제를 놓고 회의를 할 때요. 3번만 회의를 하면 거의 한 70% 정도는 의논이 모아질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만날 때는 내가 가진 정보와 저 사람이 가진 정보, 서로의 생각들이 달라서 의견 합일이 거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2번째 만날 때는 최소한 30-40% 정도는 그 사이에 드러났던 얘기들 때문에 의견 조율이 이루어집니다. 3번째 만났을 때는요. 첫 번째, 2번째 합쳐진 그 결과물들이 어느 정도 밑바탕이 되어서 70%까지는 의견 조율을 할 수가 있어져요. 그러면 70%만 하면 됩니다. 이게 더 빨라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토록 오랜 세월 윤회의 윤회를 거듭해 가면서 오늘날을 만든 거예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대화로 모든 것을 풀어가는 세상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저는 요즘 표현 가운데 유재석에게 유며든다거나 하는 식의 표현이 있어요. 사람의 이름이나 성을 대놓고 그 뒤에 며든다고 붙이는 거죠. 그 사람의 매력에 스며든다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표현이 우리 삶에도 고스란히 투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햇빛 좋은 날 건물 안으로 빛이 들어오면 시시각각 건물 안의 색감들이 변하면서 마치 우리를 전혀 다른 세계로 데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어떤 장소를 갔는데 마치 아주 익숙한 공간에 와 있는 듯한 데자뷰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인간관계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들어가는 것입니다. 2가지 서로 다른 색이 만나서 전혀 다른 빛깔을 띠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면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도 또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저절로 하나가 되어 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되는 그런 경험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 결국 우주가 계획한 하나에서 출발한 우리들이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